더 싸잖아요. 파란 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구나. 분당이 더 많이 오를까? 하면 분당이 좋다고 하던데 매무님 지역 어디가 좋아요? 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계산기만 두드릴 수 있으면 답은 다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민에서부터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곳을 사야 되느냐, 제가 명확하게 진짜 딱 수학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부동산은 입지다. 입지가 좋은 곳을 사야 된다. 100% 맞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입지가 좋다는 게 굉장히 두리뭉실하잖아요. 입지가 좋다는 게 도대체 어디냐, 뭐 강남 이런 데는 뭐 알겠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거 말고 좀 입지가 좋은 곳들, 입지 좋은 곳을 사라 얘기하지 말고 네가 좋다고 얘기하는 그 입지가 좋은 그 지역을 딱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입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면요, 수요가 많은 곳을 사면 되거든요. 어려워지죠.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요가 많은 곳은 어디냐? 인구가 많은 곳이냐? 서울이냐? 그럼 서울 안에서도 인구가 많은 곳은 사실은 제일 많은 곳은 60만 넘는 송파구고, 그 다음은 또 어디고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공식을 만들면 입지랑 수요는 거의 같은 말이죠.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정성적이니까 이거를 딱 떨어지게 바꾸려면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게 많거든요. 왜냐면 아파트를 하나 봤는데 한 10억 정도 한대요. 비싸긴 하죠. 근데 어쨌든 10억 한대요. 근데 24평이래요. 어떤 걸 봤는데 10억인데 33평이 10억이래요. 어디가 좋은 겁니까? 전자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가격을 보라고 했는데 둘 다 10억짜리인데 왜 전자가 좋다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입지는 수요고 수요는 평당 가격이다. 입지는 평당 가격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사야 됩니까? 평당 가격이 높은 걸 사세요. 그러면 어느 지역입니까? 평당 가격이 높은 지역은 정해져 있죠. 근데 간혹 가다가 강남도 보면 평당 한 4천에서 1억 5천만 원대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작구를 봤더니 또 가격이 평당 6천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강남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좋을까? 동작구에서 제일 좋은 게 좋을까? 뭐가 좋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평당가가 누가 높다? 4천이 높을까요? 6천이 높을까요? 6천이 높잖아요. 걔가 입지가 좋은 곳이고 수요가 많은 것이다. 그게 좋은 거다. 그걸 사라. 그래서 지역을 하나를 딱 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히려 평당가 그래프를 따 그린 다음에 평당가 높은 순에서 아래 순으로 그냥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부합되는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지, 지역을 가지고 선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자, 결론을 제가 한 줄 내렸고요. 이걸 더 극명하게 예시를 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토지 한 평에 평당 1억 원 하는 곳과 한 평에 300만 원 하는 시골에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당연히 전자가 좋죠. 왜 좋은 걸까요? 수요의 크기다. 입지의 가격이다.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1억을 가지고 토지를 아래쪽에 있는 거를 그냥 1억 원치를 사버리는 거죠. 그럼 한 평을 아니라 좀 평수를 많이 사면 되잖아요. 1억이 될 때까지. 그러면 똑같은 1억을 투자한 게 되겠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한 평 요거 딱 평당 1억짜리 들고 있는 사람하고 시골에 평당 300만 하는 거를, 이 땅을 한 평이 아니라 좀 큰 평수를 몇백 평을 사는 거죠. 한 300평 이상 사는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 똑같은 1억인데 제가 앞에 결론 냈죠. 평당가가 중요하다고요. 가격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오릅니다. 똑같이 1억을 사면 상승률이 다르거든요. 평당가가 높은 곳은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똑같은 상승률을 보인다고 하면 사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진짜 아무거나 사도 되거든요. 시골에 있는 땅 아무거나 사도 강남에 있는 땅이랑 똑같은 상승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전자가 상승률이 무조건 높습니다. 수요가 많고요. 입지가 좋고요. 쓰임새가 좋습니다. 희소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싶어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가격에 잘 팔립니다. 그래서 상승률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수원 광교의 준시주 아파트 33평이 15억 합니다. 자, 분당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24평 12억 합니다. 어떤 게 좋은 선택일까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고민합니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아, 광교에 너무 좋은데 33평 딱 평수도 내 맘 들고, 야, 실거주도 가능하고 나중에 또 차익도 많이 오를 것 같고, 그러면 또 이거 12억보다 15억 더 비싸니까 내가 돈도 더 많이 넣어야 되고 돈 괜찮은 것 같은데 분당이 더 많이 오를까? 사실 분당이 좋다고 하던데 레모님 지역 어디가 좋아요? 뭐 이런 질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평당가 얼마냐? 계산기만 두드릴 수 있으면 답은 다 찾아낼 수 있다. 전자는 평당 4,540만 원 합니다. 후자는요, 평당 정확하게 5천만 원 합니다. 어떤 게 좋은 투자냐? 이게 좋은 투자입니다. 이걸 사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재건축 이슈 아무것도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어떤 지역을 갖고 오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4,500이랑 5,000이랑 50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얘가 좋은 거예요. 얘가 상승률이 더 높거든요. 왜? 이게 있잖아요. 평당 높은 게 상승률이 높다고. 이 지역이 높은 게 아니라 평당가가 높은 게 수요가 많은 곳이다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평당 가격 높은 거를 사시면 됩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정말 내가 특수하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경매 물건 투자하듯이 저평가된 타이밍과 저평가된 지역과 그런 매물, 급매물까지 전부 다 억지로 잘 찾아내가지고 한번 조금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으나 걔를 5년, 10년 넘게 보유했을 때 올라가는 폭을 보면 이걸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서열화라는 개념이 아파트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화가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를 쓰면 평당 4,900, 4,800, 4,700, 뭐 4,500,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 줄 서 있어요. 완벽하게 너무 많이 줄 서 있어요. 듬성듬성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할 때 그렇게 다양한 이렇게 시세를 형성되어 있는데 상승할 때 다 같이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 다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한 상황에서도 이미 서열화되어 있고요. 상승을 하고 나서도 꽤 서열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쫙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저평가하냐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울 수 있습니다. 주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초우량 기업을 사라. 그러니까 해자 기업, 경쟁력, 완벽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를 사라. 그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저평가된 시점에 그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 이 두 가지 논점이 있거든요. 버핏도 옛날에는 요걸 했다가 지금 요걸 많이 한다고 하죠. 둘 다 항상 투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근데 재미난 게 주식이랑 아파트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주식은 기업이라고 하는 게 실적이 매년 달라지잖아요. 원래는 100억을 벌다가 올해 50억밖에 못 벌어가지고 주식가격이 확 떨어지죠. 근데 이걸 모니터를 잘했는데 내년에는 100억을 넘게 벌 것 같아. 그럼 당연히 회복을 하겠죠. 그럼 회복을 전에 딱 사면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실적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평당 5천, 4,900, 4,800짜리가 줄 쭉 서 있는 상태에 이미 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 자, 근데 6개월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이게 촘촘하게 줄 서 있어요. 여러분 한 10명을 이렇게 따라락 줄 세웠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열 맞춰가지고 이렇게 줄 서 있어. 간격을 딱 완벽하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녀석을 사야 이게 저평가할까? 이 뭔가 하나가 이렇게 뭔가 혼자 툭 떨어지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애가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럴 가능성이 아파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매우 적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를 찾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미래, 호재를 보고 지금 10개 이렇게 아파트가 줄 서 있는데 지금은 얘가 4,700 정도 하지만 호재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한 10%, 20%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사면 어떨까? 그 공부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 가치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저평가된 아파트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하려면 같은 흐름을 가져가는 수도권 내에서 찾는 건 어렵습니다. 왜? 같은 흐름을 가져가는 지역은 서열화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지역, 대구, 춘천, 원주, 광주 이렇게 흐름이 완전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쫙 올라갔는데 이 지역 전체는 전부 다 못 올라갔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다 저평가되는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랬을 때 살 수는 있겠으나 서울 내에서 저평가를 산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오히려 호재를 조금 공부를 하고 평가를 해주고 나중에 어디가 더 좋아질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결국은 서머리 해보면 자, 현재 가치는 뭐다? 평당가다. 미래 가치는 뭐다? 호재다. 근데 이 호재도 그냥 아무 호재나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호재만 봐야 되겠죠. 결국 이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호재가 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10에서 좀 많게는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은 얘가 차지하는 거예요. 이거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 가치 평가가. 그래서 잘 모르면 그냥 평당가 높은 거 사라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를 역행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제일 비싼 집을 사야 되느냐 예시를 볼까요? 자, 이 두 가지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서울 내에서도요, 지역이 조금 떨어지면 경쟁 지역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는 마포구 신공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파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조금이라도 단 100원이라도 더 비싼 아파트입니까? 라고 물으면 초등학생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파란 게 좀 더 비싼 것 같은데요? 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답변이시죠? 평당 가격은 누가 높을까요? 둘 다 5구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24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시세가 높으니까 파란 게 평당가도 사실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나요? 사실 어떤 걸 사야 되나요는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게 조금 더 수요가 많은 건가요? 어떤 게 조금 더 상승률이 높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파란 게 아주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라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래 혹시 이제 호재는 어떨까요? 라고 하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가치만 놓고 평가해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곳에 큰 교통호재, 일자리, 기타 등등의 호재가 있다고 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레미안슈르, 이런 지역들에도 GTX가 들어올 예정에 있고, 신공덕은 지금 이미 교통이 좋은 상황이라서 특별하게 더 들어올 교통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다른 호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교통호재는 얘가 좀 더 있긴 하네요. 얘가 좀 더 좋은데 얘가 좀 위에 있네? 그럼 이걸 사면 되겠죠. 근데 어떤 걸 사야 됩니까? 라고 보면 저는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사실 둘 다 가능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좋다고 이때까지 실컷 설명해 놓고는 왜 둘 다 괜찮다고 하나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평당 1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그래프를 같이 그려봅니다. 그럼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첫 번째 걸 사야 되죠. 누가 이걸 살 수 있죠? 전 국민 중 이걸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평당 1억 5천짜리 제가 갖고 오면 이거 누가 살 수 있냐는 거죠. 못 사잖아요. 밑에 걸 사면 안 되고 얘만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가격의 변화 그래프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이 가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밑에 걸 선택했다고 해서 큰일이 발생하냐라고 보면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는데 돈이 너무 많으면야 아무 생각 없이 1번을 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간당간당해요. 예를 들어서 파란 걸 사기에는 2천만 원 부족하고 이거 주황색 사기에는 딱 맞아. 그랬을 때 레몬님 제가 보니까 파란 걸 사야 되는데 이건 뒤처지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사야 되죠. 어떡하면 좋아요. 미치겠네요. 매물 금매가 안 나오는데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사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거를. 또 심지어 이게 부담스러우면요. 요 바로 밑에 있는 아파트 또 있겠죠. 찾아보면. 이런 아파트 있겠죠. 또 찾아보면 그거 좀 더 저렴하면서도 이렇게 가고 나면 또 있겠죠. 이걸 사면 되냐 안 되냐 보면 저는 당연히 된다고 보죠. 내가 이걸 사기에 정말 아무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좋은 거 사면 되고 좀 무리가 있다. 그럼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적당 밑에 있는 거 사면 된다.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하나는 이렇게 아예 못 가고 있어. 아예. 남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만 이렇게 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는 선택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 저 밑에 있는 걸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저 밑에 평당 이거는 예를 들면 5천인데 2천만 원짜리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당 한 500 조금 낮춘다거나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선택해도 괜찮다. 지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게 됐죠. 이 지금 하나의 사례에서 세 가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흐름을 같이 가는 아파트들이 있구나. 당연하죠. 이게 좀 하나 경기도고 하나 서울이지만 사실 다 강남을 중심으로 직주 근접으로 살기 위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흐름을 같이 가는 지역에서의 어떤 아파트들이구나. 이 친구들은 뭘 사도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내릴 때 같이 내리는구나. 두 번째, 파란색 아파트가 조금 더 가치가 있구나. 나는 경기도를 무시했는데 걔가 조금 더 좋은 거였구나. 연식이 좋고 상도도 좋으니까요. 세 번째, 간격이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은 아무거나 사도 큰 문제는 없구나. 내가 꼭 무리해서 저 첫 번째 거를 사야지만 돈을 벌고 두 번째 걸 샀다고 해서 망하고 그럴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거를 되게 중요한 지식을 여기서 깨닫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고민에서부터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타이밍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개의 아파트 위에서 봤던 아파트인데요. 언제 사면 좋을까라고 보면 물론 여기 바닥이었던 시기 요때 사면 좋죠. 바닥이었던 시기 요때 사면 좋죠. 근데 요 경쟁 지역에 있는 아파트끼리 안에서도 요때는 어때요? 실컷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 요때 어때요? 항상 간극이 벌어졌었는데 특정 시기에 딱 달라붙어 버렸죠. 같아져 버렸죠. 자, 요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걸 사야 됩니까? 18년에 만약에 이 두 개 아파트를 누군가 고민하고 있었다면 저라면 파란 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같아졌다면. 그동안 얘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얘가 너무 치고 올라왔으니까 파란 게 더 낫겠네 라는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는 어떨까요? 또 같아졌죠. 그러면은 또 파란 거 사는 게 낫겠는데?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역시나 벌렸잖아요. 쭉 갔어요. 이때는 어땠을까요? 하락은 하락인데 만약에 누군가 이때 내집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파란 것과 이 주황색을 고민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같은 금매는 금매인데 여기 나온 금매랑 요거 금매랑 다르잖아요. 또 이 금매보다 파란 게 지금 더 싸잖아요. 파란 게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의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걸 사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막 사세요가 아니라 대전제를 크게 먼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라서 사실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무방하기는 한데 좀 더 가치 평가를 하면 파란색이 조금 더 낫더라. 근데 이 두 개 아파트 간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사실상 너무 무리해서 파란 걸 안 사더라도 빨간 걸 사도 주황색을 사도 뭐 샀을 때 문제될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포인트 알려준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아파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좀 살펴보고 아파트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 얘가 1번이고 2번인데 같아진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도 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과천하고 마포 지역이 꽤 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래프 두 개를 그렸는데 이렇게 막 만나거나 뭐 이런 타이밍이 그나마 나옵니다. 그나마. 근데 마포 안에서 있는 아파트 뭐 두세 개 같은 동네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간격을 벌렸다가 달라붙거나 그런 시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동네 시세를 다들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완벽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달라붙지도 않아요. 역전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조금 더 넓히고 그 넓힌 지역 안에서 이제 경쟁 지역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오히려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타이밍들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결론은 이제 이거죠. 너무 저평가된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자. 차라리 적당히 평당 가격이 높은 걸 찾되 그렇다고 해서 뭐 평당가가 제일 높은 것만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거를 잘 선택해 나가자. 제가 오늘 지역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도 안 했죠. 사실은 지역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우리는 서울 지역 전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지역 전체의 평균 평당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파트 하나의 평당가. 그 아파트가 평당 얼마짜리냐. 내가 지금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짜리다. 만약에 내가 어떤 도시에서 평당 4천이 아니라 5천만 원짜리 보고 있다면 얘가 좋은 거예요. 그냥 그게 어느 지역이고 상관없이 지역이 별로라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강서구다. 근데 평당 5천이 넘는다. 근데 4천만 원인데 강서구 과연 될까? 마곡은 지금 서른 재평 17억 하거든요. 17억이면 지금 평당가가 얼마예요? 5천만 원대거든요. 강서구가 아니라 그 강서구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냐, 그 아파트의 수요, 입지가 얼마짜리냐,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그걸 보시면은 선택이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 알 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비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 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